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2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나고 자란 태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K-팝을 즐겨 듣다가 한국이 좋아졌고 그래서 한국의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인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졸업도 취직도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면서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차마 지울 수 없어서 그냥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는 몇 달 동안 만날 때마다 싸웠고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채로 혼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한국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를 혼자 기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건강하게 잘 크는 아들을 바라보는 일은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때는 죄 지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5살이 된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있고 또 아버지가 있는 한국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아이의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태국에 있는 여성분이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서 한국인 생부를 상대로 한국에서 인지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국제사법에 따라서 한국 법원에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국제사법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 생부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제3조에 따라서 한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법에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생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한국 법원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다만 이제 이 사안에서 한국법이 적용이 돼야 될지 태국법이 적용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거법의 문제죠. 네, 중거법의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고 네. 법원이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해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한국법에 따라서 인지청구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이 인지청구 소송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일단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그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 게 필요하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우선 생부의 소재지를 찾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과거 생부가 사용했던 전화번호 등을 기반으로 조회해서 생부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그 인적사항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후 생부의 소재지로 소장이 송달된 이후라면 이제 태어난 아이와 생부 사이에 유전자 감정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유전자 감정을 해서 친부라고 하는 사실이 맞아야 되니까요. 네.
그 유전자 검사의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기관으로 찾아가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가셔야 하고요. 네. 신원을 확인한 후에 머리카락 등을 채집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와 외국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 한국으로 유전자 검사만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재판부에 유전자 감정을 진행하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해서 뭐 아이의 다 머리카락이나 칫솔들 태국에서 좀 쉽게 채집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하면서 허가하여 줄 것을 읍소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지만 아이와 친부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시키는 인지 청구 소송과 동시에 그 태국인 여성을 그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고 그 경우에 외국인인 생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결이 함께 내려진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장을 송달을 해야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맞다라고 하면은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제 친권 양육권자를 정하고 이제 양육비까지도 이제 주장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이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정해질까요? 네, 일단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판례 같은 경우에도 부모는 원래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사용되는 비용 또한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뭐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판결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경우에도 뭐 이미 태국에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생부에게 양육비를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다수의 경우 지금 이미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부에게도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가정 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나 뭐 친부의 소득, 그다음에 친모의 소득 그리고 아이에게 실제로 지금 지출되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아마 양육비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양육비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못 받았던 과거의 양육비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인지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법 860조에 보면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후에 뭐 판결로서 아버지의 자녀가 됐지만 효력은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다라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 의무도 출生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례 또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물론 이 아이가 지금 이미 5살이니까 한 5년치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한꺼번에 지급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과거 양육비의 경우에는 좀 장래 양육비와 동일한 금액에다가 뭐 해당 기간을 개월수로 곱해서 산정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감액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인 태국 여성분은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서 한국인 생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이 되면 생부의 소재지를 찾아서 소장을 송달하고 유전자 감정을 신청해서 친생자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사연자분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 보이고요.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